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셀 및 모듈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는 등 구제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당분간 관련 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받았던 조세 회피처 국가라는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작년 12월 EU는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비협조 블랙리스트 국가로 지정했지만 오늘 한국을 비롯해 파나마와 몽골 등 8개국을 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다주택자의 돈줄을 묶는 새로운 총부채 상환 비율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을 부채에 추가해 기존과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부채로 보기 때문에 사실상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계획이 없음을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까지 OLED에 20조를 투자하고 올해 부득이하게 투자 규모가 많을 것으로 본다며 이 때문에 일부 차입을 불가피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34.49포인트, 1.38% 상승한 2,536.60의 장을 마감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21.34포인트, 2.44% 오른 894.44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개인 홀로 순매도합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외국인과 기관 쌍그리 매수, 이어서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분석과 다양한 투자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잠시 후 만나뵙게 될 두 분에 대해서도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전일에 뉴욕 증시가 급등을 한 그 이후 그 상승세를 그대로 받아서 우리 양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했는데요. 마감 역시 급등으로 마감된 우리 시장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 쌍그리 매수세 이어갔다라는 점 우리 시장의 모습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이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갈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봉투 선생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화요일 저녁 첫 번째 시간으로 이번 주 뵙게 되는데요. 먼저 이강민 전문가님, 시장이 다시 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은 탄력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의 조정을 받았었기 때문에 나오는 흐름인데 사실 지금은 너무 그렇게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모두 이렇게 같이 강하게 가는 그런 흐름인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지수가 가고 나서 나머지 종목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셔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에 맞춰서 종목 잘 선별하시고 대응하셔야 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도 함께할 어윤학 연구원이 옆에 나오셨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추운 날씨만큼이나 암호화폐 시장도 여러 가지로 지금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오늘 정부에서 또 대책을 내놓았는데 잠시 후 시세 점검과 함께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코인 시장에 대한 부분 좀 눌림 이후에 빠르게 좀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안에서 규제라든지 그 밖의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불거져 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슈에 대해서 잠시 후 코인 돋보기 시간을 통해서 상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두 분과 함께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더욱더 상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더욱더 특별하게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죠. 저희 쪽에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신 시청자분들에 한해서 두 분을 추첨해서 금요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두 명께 아카데미권을 다시 한번 드린다는 점 이벤트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샵 0082번으로 많은 문자 접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첫 번째 문자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 만나보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요. 끝자리 8720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아비코전자를 매수가 9,200원에 비중 50% 전망 원하셨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아비코전자인데요. 오늘 장의 종가 흐름 확인합니다. 오늘은 3.75%가 빠진 상황입니다. 종가는 11,550원에 마감됐네요. 최근 가파르게 올라온 이런 급등세에 대한 피로감일까요? 오늘 좀 빠지는 상황인데요. 먼저 딱 봐도 추세가 많이 살아있어요. 추세와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시작을 지금 수익권인 종목으로 하게 돼서 일단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16,600원, 비교가 0.70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추세도 살펴보면 작년 봄에는 18,000원대까지 적정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지금 소폭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평가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살펴보면 지금 올해 1월 달에 중기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단기 추세도 최근 연달아 급등을 하면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점은요. 적정 주가에 대비해서 현재 구간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세 역시나 단기적인 부분과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부분인데요. 일단 9,200원대 매수하셨고 현재는 11,550원대이다 보니까 수익권에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고점에서 고점 찍고 12,250원을 찍고 좀 내려오는 상황인데 목표가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고 대응 방법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전망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이 50%라서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이 거의 20% 가까이 수익권이 나왔어요. 그래서 절반은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만 가지고 번져 놓으면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 50% 이상까지 좀 끌고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로 흐름이 좋아요. 그래서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용도 좋고요. 최근에 수급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반적으로는 좋은 흐름으로 보이는데 사실 매수하실 때는 약간 추격 매수를 하셨어요. 그런데 운이 조금 좋은 흐름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9,200원이면 여기입니다. 그래서 매수하실 때는 사실 5일선 위에서 추격 매수를 하셨죠.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은 겁니다. 그런데 운 좋게 계속 가는 흐름이고요. 사실 정석은 아니었다는 거죠. 조정받고 나서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는데 역시 운 좋게 계속 상승을 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매수가가 약간 낮지는 않죠. 약간 높죠. 그래서 살짝만 조정받으면 본전까지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50%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상승한 걸 봤기 때문에 본전이 와도 매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 절반을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절반만 가지고 있었을 때는 하락해도 본전이 와도 매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본전이 왔을 때 매도를 하고 조금 더 조정받았을 때 저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면 이 종목은 추세적으로 충분히 또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본전이 왔을 때는 미련 갖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익이 이렇게 발생했을 때는 비중이 많을 때는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라는 겁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아주 좋습니다. 흐름도 좋고 기업 내용도 좋기 때문에 향후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너무 그렇게 미련 갖지 마시고요. 다만 매수가가 좀 높기 때문에 절반은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본전 왔을 때는 매도했다가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자. 그리고 상승하면은 50% 이상 끌고 가면서 상황 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의 첫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비코전자 매수가가 살짝 좀 아쉽긴 합니다. 높은 가격대에서 접근하셨고 또 비중도 50%인 만큼 비중 조절을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좀 절반을 좀 챙기시고요. 나머지 비중으로 본전 또는 목표가에 대해서는 50%까지 좀 끌고 가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현재 구간에서 좀 밀리면은 바로 또 본전까지 빠르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격대 잘 살피시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KC를 매수가 1,400원의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KC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3.48%가 오른 1,485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최근에 저점은 1,200원대까지 좀 하락을 한 이후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긴 추세로 보면은 같은 횡보 구간에 있는 가격대일 수도 있어요. 추세 먼저 확인할까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주가가 3,700원, 비교가 0.40, 지금 2분의 1 정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의 적정 주가도 3,800원 부근에서 지금 소폭 위아래로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계속 저평가 상태 유지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 살펴보면 이 종목은 작년 가을에 급등을 하면서 중기 60일 이동평균선이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했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C 오늘장의 흐름과 추세 그리고 적정주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적정주가 비교해서는 현재 구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는 살아있다라는 점 추세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소폭의 수익권이시고 어떻게 보면은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더욱더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고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가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이 오면 본전에 매도를 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매수하시고요. 그대로 상승하면은 수익은 10%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400원이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매수가가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박스권에서 거의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점과 고점을 표시하면은 이 정도 될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사실 움직임이 이렇게 정형화됐을 때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반등이 나오니까 따라잡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럴 때는 살짝만 조정받으면 금방 본전이 옵니다. 그리고 또 하락하면은 손실권으로 오는 거죠.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흐름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특별하게 뉴스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10% 정도만 가볍게 수익 정리를 하시고 조정받았을 때 다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락하면은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뉴스로 갈 수는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번 급등하고 나서 이후의 흐름이 지금 강하게 가지 못하고 계속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굳이 매수가가 높은데 계속해서 끌고 가면서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일단은 짧은 수익이라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하시고 지금 라인을 그어드렸듯이 저점 부분까지 오면은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121선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전에 매도를 하시거나 수익 10%에서 매도를 하시고 저점에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C 일단은 좀 매수가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일단 상승시는 목표가 10% 매도 후 재매수 또는 하락시에는 본전에 대한 매도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253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를 매수가 39,000원에 비중 7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 주셨네요. 오늘 하나 갤러리아 타임 월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은 1.91% 상승했고요. 45,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작년 말에 48,150원을 기록했던 주가가 좀 눌림 이후 다시 그 직전 고점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먼저 알아볼까요? 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적정 주가가 59,000원, 비교가 0.77,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정 주가 추세도 살펴보면은 한번 이제 급등을 했다가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꾸준히 이제 지금 저평가 상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달에 중기 60일선이 121선 돌파를 했고, 그리고 최근 이제 중국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해소가 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상승 추세, 그래서 중기와 단기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일단은 중단기 상승 추세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매수가가 4만 원대 이하입니다. 39,000원대 매수를 하셨고 현재 구간 45,000원대까지 꽤 수익을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48,000원대 이상의 상승 가격대가 아른거리실 것도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괜찮다,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많다 보면은 하락했을 때도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일단 수익권이니까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본전 오면은 일단 본전에 정리를 했다가 더 조정받으면은 접근을 고민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수익은 25% 이상 정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그런데 매수가가 약간 높아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수가가 39,000원이죠.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상승 추세에서 21선 이하에서 매수를 했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으로는 약간 조금 높아요. 조금 더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 조금 더 부담이 없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에서 벌써 100%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최근에는 또 그 눌림목 구간에서 벌써 한 20% 정도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승이 나온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이 종목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중국과의 사드 갈등 회복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올림픽에 대한 기대감으로 면세점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은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텔신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흐름이 약하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흐름을 이용해서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데 일단 비중이 높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락했을 때는 계속 70%를 가지고 있으면은 상승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절반은 수익 실현하시고요. 그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본전이 왔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 흐름이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하셨다가 조금 더 아래에서 매수하시는 생각을 해보시고요. 상승하면은 조금 더 이 흐름이 이어지니까 25% 정도까지는 충분히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반 매도하고 본전 매도나 나머지 절반은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은 25% 정도를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 최근의 추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좀 크신 게 좀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단기 흐름으로 일단 끌고 가보시고 절반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비중으로 일단 본전을 손절 라인 그리고 수익은 25% 이상에 대해서 잡아드렸습니다. 본전까지 내려온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흐름이 마무리가 됐다라는 그런 사인으로 아시고 본전에 대한 손절가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죠.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436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푸른 기술을 매수가 6,950원에 비중 6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강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6,33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에 5,500원대 횡보를 하다가 좀 중간중간 이렇게 튀는 흐름이 보이는데 추세 확인할까요? 네, 푸른 기술 종목 적정 주가 지금 9,000원으로 비교값은 0.70. 이 종목도 지금 저평가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추이도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한번 크게 상승을 했다가 지금 이제 1월 달 적정 주가는 좀 조금 내려온 상황인데 여전히 그래도 저평가 상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작년 여름부터는 조금 추세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이제 며칠 동안 급등을 하면서 중기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 모두
이제 중기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오늘 상승 추세로 전환을 했고, 그래서 중기와 단기 현재는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푸른 기술에 대해서 적정 주가와 그리고 추세 확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일단 중기와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 주가 비교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인데 일단 6,950원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매수하셨다면은 최근 한 번씩 칠 때 그 꼬리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추격 매수가 조금 분석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6,950원을 보니까 상당히 조금 오래됐어요. 이 종목은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상승하면은 일단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지금이 마이너스 10% 근처긴 한데 약간 위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수요일에 마이너스 10% 아래로 내려가면 일단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은 본전이나 손절 마이너스 20%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은 본전 이상으로 조금 더 끌고 가서 절반은 매도를 해보시고요. 일단 마이너스 20% 정도까지 내려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너무 늘어지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50원이면은 여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매수가가 걸리는 구간이 작년 6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벌써 7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하실 당시에는 단기적으로는 들어가 볼만 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좋았었기 때문에 장중 단타나 충분히 뭐 1박 2일 정도는 가능했는데 기술적으로 좋지는 않았죠. 가격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역시 추격 매수한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응이 잘못됐다는 거죠. 손절 10% 정도 빨리 끊어주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정받고 반등이 나올 때 그리고 저점에서 또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나 반등이 나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오히려 수익 구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고 계속 기준 없이 매매를 하니까 이런 상황이 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고생했던 종목은 본전 근처까지 오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매도를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손 놓고 그냥 계속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비중 자체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종목은 개별주입니다. 사실 금융자동화 테마기도 하고요. 철도 관련주로 움직이기도 해서 과거에는 엄청나게 폭등했던 종목인데 현재는 딱히 철도 관련한 그런 테마로 움직이긴 또 어렵다고 보고요. 금융자동화 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수혜 그런 기대감도 있는데 당장은 아직까지는 어떤 움직임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마냥 기다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이 좋고 뭐 상승해서 본전이 올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기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확률을 높여가는 쪽으로 그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나 매수가나 또 대응 같은 걸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장기간 고생하셨으니까 일단은 상승하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하로 내려오면은 절반은 매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절반만 가지고 손절 20%나 상승하면은 본전 이상에서 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푸른 기술 같은 경우 작년에 매수하신 이후에 꽤 오랜 시간 들고 계시면서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비중도 60%나 되셔서 비중에 대한 부분도 좀 부담스러우셨을 텐데 앞으로 푸른 기술에 대해서 뭐 보유하고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일단 상승을 한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해주시고요. 또는 마이너스 10% 밀린다면 절반을 좀 매도를 해보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는 본전 이상이나 손절 마이너스 20% 대응 전략 꼼꼼하게 챙겨드렸으니까 잘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푸른 기술까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5364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를 매수가 9,150원에 비중 20% 매도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종가 흐름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6.34%가 오르면서요. 9,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9,000원대 초반대 매수를 하셨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최근에 저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탄력을 받아서 오늘 수익권에 계신데 자, 먼저 추세 확인할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600원, 비교값 2.15, 약 2배 정도 지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을 한 게 이제 2월에서 3월 사이인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 시작이 이제 4월에 이제 4,000원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제 4,000원하고 5,000원 사이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 추세를 살펴보면 그동안 계속 중기 하락 추세
이제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중기 추세, 상승 추세 전환했고, 그리고 오늘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단기 추세가 오늘 이제 20일 위에 위치를 하면서 중기와 단기 지금 이제 모두 상승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흐름이 좀 중요한 변환점이었네요. 일단 장기와 중기와 그리고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큰 흐름 안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계속적으로 좀 수익권으로 가져가시고 오늘의 탄력으로 일단 수익권에 들어오셨는데 앞으로의 매도 목표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해 볼까요? 네,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흐름이 조금 괜찮은 흐름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 기본적인 대응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자율주행차 테마주죠. 그래서 상장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그 이후에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 역시 그 공모가와 적정주가 고평가됐었다는 거죠. 그리고 공모가가 3,500원이었어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급등을 했을 때는 기존의 주주들라든지 공모를 받으신 분들은 매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계속 나오고 매도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에 강하게 상승이 더 나오기보다는 단기적인 탄력을 이용해서 단기 매매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들이 최근에 흐름이 나오는데 전반적인 그 가격들을 살펴보면은 이 종목이 가장 고평가된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불리한 면도 있죠. 기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강하게 치고 가기보다는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더라도 계속 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그런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모가나 적정주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강한 상승을 바라기보다는 단기의 탄력을 이용한 적당한 단기 매매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일단 단기 매매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큰 흐름에서 생각해 보시고요. 일단 손절은 마이너스 10%로 잡아주시고 수익으로는 20%에 대한 목표가 설정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까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자리 2445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화를 매수가 48,500원에 비중 20%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한화 흐름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화는요, 오늘장 48,0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뭐 매수가 근처이시기도 하고 한화 같은 경우도 4만 원대에서 지금 최근에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네요. 네, 한화 같은 경우는 일단 지주사기 때문에 이제 지주사 이제 밑에 있는 다른 계열사들하고 같이 연계가 된다는 거,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현재 40만 5,100원. 그래서 비교값이 이제 0.12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1년 동안에도 적정 주가 추이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지금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이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작년 11월 달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계열사들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방위 산업 쪽으로도 이제 호재가 좀 나오면서 지금 단기적으로 매우 가파른 상승세 보이면서 중기는 하락 추세지만 단기는 상승 추세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한화는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아래 자회사, 계열사에 대한 실적이 무엇보다도 이 한화 자체의 실적을 좀 견인할 것 같은데요. 자, 추세를 좀 확인을 해드리면요. 중기는 하락 추세이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가 좀 가파르게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48,500원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이신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 전략 함께 들어볼게요. 네, 이 종목은 본전이나 손절 10%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가격이 거의 본전 근처예요. 사실 거의 1% 정도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 다시 매수를 하시거나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약간 그 애매했던 면은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나서 20% 가까이 하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을 없이 매매를 하신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등폭이 작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종목은 지주사기 때문에 지수가 계속 가면은 어느 정도 따라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매수가가 좀 높다는 거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8,500원이니까 여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건 아니고요.
9월에 매수를 하신 거죠. 이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매수를 하시고 나서 20% 정도까지 빠졌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반등이 거의 또 20% 가까이 나왔죠. 그래서 본전 근처까지 이렇게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그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저점이나 아니면은 또 그 종목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지수가 가면은 편안하게 대응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정적이고 또 저평가된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했듯이 굉장히 저평가됐습니다. 사실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매수가 자체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끌고 가면은 결국은 다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도 높고요.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결국은 가더라도 이렇게 고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수가 조정받았을 때는 특히 더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또 수급 트렌드를 보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트렌드라서 계속 강하게 가기보다는 또 조정을 받고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일단 매도를 하시고 조정을 다시 확실하게 받으면 그때 다시 매수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주사들 뭐 LG나 SK 이런 지주사들보다 또 흐름이 약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효율성 측면에서는 오히려 다른 지주사들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을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어쨌든 아쉽고 또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고 그 굉장히 저평가된 종목이긴 합니다만은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조정 시에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아쉬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의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일단 본전이나 손절 마이너스 10% 좀 처리한 이후에 재매수에 대한 의견 주셨고 본전 근처에서 좀 적당히 매도적으로 좀 접근하신 것도 유효해 보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마지막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자리 5596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한국종합기술을 매수가 7,230원에 비중 10%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 한국종합기술은요, 1.31% 상승하면서 6,94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6,940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손실 구간에 있으신데 바닥권이에요. 추세 어떻게 확인되죠?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6,600원, 비교가 0.34,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근데 이 종목은 이제 작년 가을에 중기 하락 추세 전환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 요 며칠 전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목이나 건설 관련된 종목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렸는데 정부 정책이랑 연관돼 있다는 거 좀 같이 생각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26,600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지만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중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 있고요. 최근에 작년 말에 최저점 4,980원을 기록한 만큼 현재 구간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고 또 테마적으로 업종별로 확인하신다면 건설업 쪽에 대한 부분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대표님이 또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부분까지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손실 구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될까요? 네, 사실 조금 아쉬운데요. 매수가만 조금 낮았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듭니다. 어쨌든 상승하면 본전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손절 10% 후에 다시 재매수를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수가가 조금 높아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230원이면은 사실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아쉬운 게 상한가 가고 나서 다음날 상승하니까 따라잡은 흐름이에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가 추격 매수입니다. 그래서 매수가가 높다 보니까 2차로 비중이 작은데도 추가하기도 또 애매한 가격이에요. 추가 가격 자체도 약간 높기 때문에 추가를 한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하기도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수가만 좀 낮으면은 추가해서 단가를 낮추면은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단기 흐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하기에는 매수가가 또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승한 이유가 딱히 이유가 없어요. 물론 향후에 이유가 나오면서 더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뭐 특별한 뉴스가 없다고 하면은 서서히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면서 손실권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테마가
4대강 테마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엮여서 같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에 정리를 해주시고 매수가를 감안했을 때도 특히 끌고 가기보다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낫겠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면 본전에 매도하시고요. 하락하면은 손절 10% 후에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종합기술 여러모로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좀 순응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현명하실 텐데요. 일단 상승 시에는 본전 매도에 대한 의견이고요. 하락 시에는 손절 마이너스 10% 가격대에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린 시간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투선생 이강민 전문가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포트폴리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봉투선생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은 두 종목 여전히 담겨 있지만 새로운 종목입니다. 원품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가 올라온 상황이네요. 네, 포트폴리오 내용 확인해 보니까 종목 교체가 확연하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두 신규 종목이 편입되는데요. 오늘 신규 종목 편입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존에 있던 두 종목은 금요일에 매도를 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한미글로벌과 엠게임이었는데요.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풍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지난주에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바이오들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 흐름에서 편입을 한 종목인데요. 사실 사업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등이 상승이 나오고 움직임이 나왔던 게 자회사의 바이오 관련한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움직임이 가능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흐름을 보면은 괜찮았어요. 그런 흐름을 보면은 매수가 자체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점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고요.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충분히 중기적으로 가지고 갔을 때 한 번쯤은 상승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고, 바이오가 가면은 결국은 이렇게 바이오 종목이 아니면서도 바이오 관련 사업과 연관된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수를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지금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흐름이 좋게 나왔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노리는 건 30% 이상 수익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 근처까지 왔을 때는 일단 더 추가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걸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네. 혹시라도 하락해서 본전 근처에 온다면은 다시 추가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본전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또 저점에서 매수를 할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 볼 생각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흐름이 나오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언급하는 이유는 역시 종목은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하고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루 살펴보면은 아직 가지 않은 제약이나 의약품 업종에도 가지 않은 종목들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와 관련한 연관된 종목들이 아직 움직임이 괜찮으면서 가지 않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노려보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이글루 시큐리티입니다. 이글루 시큐리티는 최근에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었죠. 그런데 이 종목도 역시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최근에 금요일이었었죠. 네, 목요일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은 후에 금요일 날 가격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충분히 매수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제시하고 포트에 편입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4,900원에 편입을 했는데요. 4,90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종목을 저점에서 매수를 하자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가격이 높아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상승 초기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접근을 해서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해서 1차 매수가를 제시했고요. 또 하락하면은 4,600원에 2차 매수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블록체인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움직임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암호화폐가
그 테마주하고는 다르게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육성을 한다고 확실하게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향후에도 계속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중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은 종목들을 매수를 해보시면은 충분히 또 흐름이 나올 것 같고요. 이 종목은 20% 정도가 나오면은 단기에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미글로벌과 M게임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 다 조금 수익권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움직임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기대했던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작은 수익이지만 어쨌든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매도를 했고요. M게임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테마주죠. 암호화폐 테마주는 워낙 급등나가기 때문에 사실 저점에서 매수를 했지만 또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일단 금요일에 정리를 했고요. 조정을 받으면 사실 다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그렇게 매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규로 편입된 두 종목 원품물산과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줬는데 원품물산 같은 경우 현재 수익률이 14%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글루 시큐리티는 7.7%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품물산 같은 경우 본전 다시 오면 좀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릴 만한 그런 생각을 해주고 계시고요. 일단 이글루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단기 흐름이 좋아서 하락 시 추가에 대한 대응까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으니까요. 두 종목 관심 있으신 분들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편입이 됐었던 M게임과 한미글로벌에 대해서는 모두 수익권으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까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강민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어윤학 연구원님과 함께 코인에 관한 모든 이슈 좀 점검과 함께 시세도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코인 관련된 이슈들 어떤 이슈가 나왔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 확인합니다. 네, 오늘 코인 돋보기 오늘의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정부 쪽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거래소 현장 점검 결과 이 자금 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로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정부 쪽에서 나온 이슈에 대해서 좀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워낙 매일매일마다 규제에 대한 다른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가격대 변동도 클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슈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나온 얘기가 일단 그 실명제 이제 계좌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신규 계좌도 이제 허용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또 관계자 말을 빌려가지고 뭐 신규 계좌는 또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단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이제 신규 계좌 발급이 1월 30일부터는 가능하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미성년자 그 이제 계좌를 이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불가능하게끔 이제 한다라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에 이제 어떤 또 거래소를 또 점검을 했더니, 뭐 일부 거래소에서는 어떤 이제 임원들의 이제 통장으로 거래 자금을 이제 넣어가지고 뭐 보관을 했다. 그래서 또 이제 횡령 혐의도 약간 좀 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전체적으로 이제 보면 지금 이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이 모두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얼어붙어 있는 상황이고, 정부의 조치가 아무래도 실명 계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제 거대 자금의 유입을 점점 이제 차단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좀 이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해외 쪽에서 뭔가 좀 큰 호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도 아주 긍정적인 그런 시그널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핵심은 이제 1월 30일 이후 2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신규 계좌가 개설이 되고 얼마나 많은 이제 유입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봄에 예정된 G20 정상회담, 거기서도 프랑스와 독일 정상을 중심으로 이 이제 가상 통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안을 논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요 시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많이들 기다리셨던 그런 점검과 그런 가이드라인 좀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1월 20일에서 또 1월 30일로 미룬 상황이고 1월 30일 거래 실명제와 신규 계좌 개설을 기다리시는 분들 1월 30일 이후에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외국인과 미성년의 이용이 제한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하루 1,000만 원과 7일 2,000만 원 이상의 입출금 계좌는 자금 세탁에 대한 의심도 계속해서 받고 있고 이런 거래 대금에 대한 제한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 좀 꼼꼼하게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좀 감소한 만큼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로 이 가격대가 움직일 수 있을지 그 부분이 다시 좀 포커싱 맞춰진 것 같아서 이슈 점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점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의 시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코인에 대해서 시세 확인할까요? 네, 역시나 오늘도 일단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비트코인 시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제가 30분 봉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난 주말까지 이제 1,700만 원대를 돌파를 하면서 살짝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었는데 이제 일요일에 해외에서부터 좀 이제 매도세가 많이 나오면서 현재는 1,200만 원대까지 다시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나마 이제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최근 30분 동안 이제 연속해서 이제 저점을 조금 높이면서 이제 지금 음봉과 양봉이 좀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암호화폐 시장은 전 세계가 같이 지금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잠깐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섣불리 이 거래를 이제 뛰어드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게 우리나라 거래소를 포함한 전 세계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거래량이 큰 거래소들 중심으로 비트파이넥스라든지 뭐 OKX, 바이낸스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이 암호화폐 지금 가격이 지금 $10,000 지금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200만 원대까지 가격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되는 시간에는 좀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실시간 거래까지 시세까지 말씀 도와드렸고요. 제가 어제장에 선물 지수를 좀 확인해 봤을 때도 10,000원대 초반대라더라고요. 뭐 현선물 쪽에서 계속적으로 좀 눌린 가격대라는 점 시세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세도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일단 좀 알트코인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내용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이더리움은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에 이어서 2등이고요. 이더리움은 이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개발자가 이제 비탈릭 부테린이라고 하는 개발자인데, 네, 젊어요. 네, 2015년 7월에 네. 개발을 했고, 뭐 10살 때부터 이제 코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플랫폼 코인이고, ETH라는 이제 코드명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과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분산 네트워크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게 이더리움이고 약 1억 개 이상 채굴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더리움은 이제 로드맵을 이제 4단계로 지금 밝혔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이더리움이 채굴이 가능하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는 단계, 그리고 2단계는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일부 구축이 되는 단계, 그리고 3단계가 이더리움이 대중화가 돼서 2번의 하드포크를 거쳐가지고 이제 현재가 지금 이 3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드포크가 됐고 올해 2번째 하드포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POW, POS 이 채굴 방식은 뭐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처럼 암호를 풀어가지고 채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을 보유하고만 있어서 네트워크가 유지가 되면 이더리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채굴 방식의 이제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이제 안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이더리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백서에서 말하는 이제 안정된 이제 코인으로 이제 등극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더리움의 특징입니다. 일단 지난 시간도 그렇고 계속 말씀드린 그 스마트 컨트랙트 그거의 대표적인 코인입니다. 그리고 ERC20이라고 하는 이더리움의 프로토콜 표준 규약이 있는데 이걸 이용해 가지고 약 2만 개가 넘는 토큰과 코인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플랫폼을 이용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D앱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IT 기업을 중심으로 뭐 JP모건, 뭐 MS, 인텔, 삼성 SDS 등이 이더리움 연합을 구축해가지고 현재 지금 이제 각종 뭐 서버라든지 물류, 유통 이런 쪽으로 지금 다양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간단하게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는 시가총액 3등 리플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개발자가 상당히 젊다는 점. 네, 그 이전에 비트코인 관련돼서는 아직 좀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공개됐다라는 좀 차이가 있네요. 예, 네. 뭐 부테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인터넷에서 딱 부테린이라고 검색을 하면 전형적인 그 개발자와 이제 공대생 패션으로 이제 유명한 이제 사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개발자도 만나보셨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을 좀 기준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좀 차이점, 특별한 점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플랫폼 코인이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이 추가가 됐다라는 점이 가장 특징적입니다. 뭐 앞서서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해서는 코인 설명해 주실 때 말씀을 도와드렸고, 그리고 지금 하드포크에 대한 부분도 저희 방송 다시 보기를 하신다면은 더욱더 꼼꼼하게 확인을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코인 돋보기 시간도 많은 좀 재방송 확인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더리움까지 코인 돋보기 시간 이어갔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좀 핫한 알트코인이었습니다. 리플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풀어주신다고 하니까요. 목요일 저녁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다양한 정보 내용 말씀 도와줬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이죠. 이강민 전문가님과 어유은학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종목 클린 시간 저녁 저희 1시간 또 여러분들을 찾아갔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요,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정석투자 내용 풀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도 많은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